새로운 탄생을 위한 철거 작업이 시작된 것이다. 6만 평방미터, 2만여 평에 이르는 거대한 운동장터에는 건물 철거에 사용되는 다양한 중장비들이 총동원됐다. 철거 현장에서 가장 빛을 발하는 장비는 집게 모양의 크러셔. 파쇄 장비인 이것은 벽이나 관중석을 집게로 잡은 후 좌우로 비틀며 뜯어내는 데 쓰인다. 회전은 할 수 없는 대신 힘이 센 고정식 크러셔는 콘크리트 더미를 한 입에 부숴버린다. 게다가 부서진 콘크리트 속에서 재활용할 철근만 쏙쏙 골라내 단단히 말아다지는 기능까지 한다. 예전에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의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었다. 옛날에는 주로 햄머 이런 거로 다 깼어요. 건물을 깨고, 그러고 사람이 손 한마 이거로 깨고, 그래가지고는 산소 절단기 그거로다가 철근을 하나씩 잘라가지고 쌓아서 그렇게 하고서는 그거를 옮겼다고요. 사람의 힘으론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 작업을 중장비는 한 달 반 만에 완료했다. 지금 중장비는 부수거나 세우거나 큰 힘을 필요로 하는 산업 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로 그 소임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서해안에 들어설 새 조선소 건설 현장. 비탈을 깎아 털을 다지는 기반 공사에는 다양한 건설 중장비들이 동원된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니 해도 굴삭기와 불도저. 기다란 팔을 휘두르며 흙을 퍼담는 굴삭기는 중장비의 대표 명사. 우리에겐 굴삭기를 처음 만든 포크레인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굴삭기는 운전석과 엔진이 있는 몸체에 붐, 암, 버켓을 연결해 자유롭게 움직이며 땅을 파거나 흙을 퍼담을 수 있게 만들어졌다. 몸체와 암을 연결하는 붐은 자체 무게를 지탱하는 지지대이자 동시에 큰 힘을 내는 동력원이다. 붐과 버켓을 연결하는 암은 이름 그대로 팔이다.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며 땅을 파는 핵심적인 굴삭 작업을 수행하는데 암의 용량으로 장비의 크기가 표시된다. 암의 끝에 달린 버켓은 흙을 파내고 퍼담는 삽이다. 단순한 구조를 가졌지만 굴삭기 안에는 기계공학의 핵심 기술이 숨겨져 있다. 굴삭기가 엔진과 기어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그 원동력은 실린더에 있다. 이 이론은 프랑스의 철학자, 수학자이며 과학자인 파스칼이 발견해 이른바 파스칼의 원리라고도 불리는데, 밀폐된 공간에 담긴 유체에 가해진 압력은 모든 부분에 똑같이 전달된다는 것이 기본 원리. 관의 작은 부분을 작은 힘으로 밀어도 반대편 큰 부분에서는 큰 힘이 생기게 되므로 이 압력을 이용하면 작은 힘으로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큰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작은 피스톤에 작용하는 압력이나 같게 되고, 작용하는 힘은 압력의 단면적을 곱한 것이므로 단면적이 큰 피스톤에는 아주 큰 힘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 생활에서 볼 수 있는 자동차 타이어의 공기 압력은 2기압 정도인데 중장비에서 사용하는 압력은 350기압 정도 됩니다. 따라서 이 압력이
피스톤에 작용하게 되면 엄청나게 큰 힘이 발생될 수 있어서 이러한 큰 힘을 이용해서 중장비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굴삭기 엔진으로 펌프를 작동시켜 압력을 만들어내고 이 압력이 각 부분에 장착된 실린더에 가해지면 파스칼의 원리에 따라 더 큰 힘을 만들어낸다. 이때 실린더의 A 유입구에 오일을 흘려보내면 피스톤 역할을 하는 로드가 아래쪽으로 움직이고 B 유입구로 흘려보내면 로드가 반대쪽인 위로 움직이며 상하 직선 운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오일로 압력을 전달하는 유압 실린더가 굴삭기의 핵심 부품. 실린더를 각 부분에 장착하면 원하는 곳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이런 유압의 원리는 굴삭기뿐 아니라 자동차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타이어 교환 시 차체를 들어올리는 유압잭이나 브레이크 페달, 후드, 트렁크문 개폐 장치 등이 그것이다. 버켓 실린더의 상단부에 작동유가 공급이 되면은 피스톤이 하강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실린더의 로터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버켓이 안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버켓의 상부에 연결된 실린더가 늘어나면 버켓 안으로 접혀 들어가며 차체를 퍼담고 실린더가 줄어들면 버켓이 밖으로 제껴지며 차재를 쏟아낸다. 유압 실린더는 굴삭기의 버켓뿐 아니라 흙이나 자재를 밀어내는 불도저의 삼날과 흙을 퍼담는 로더 삼날의 움직임에도 마찬가지로 이 유압 실린더 작동이 그 역할을 한다. 또 화물을 운반하는 지게차의 상하 운동과 앞뒤 기울임도 만든다. 이처럼 유압의 힘은 대부분의 중장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압력의 힘을 발생시킬 때 공기나 물이 아닌 오일을 사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의 경우에는 유압유하고는 다르게 힘이 가해졌을 때 부피가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부피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가해진 힘을 100% 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유압유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기온에 따라 얼거나 증발하며 실린더를 녹슬게 하는 물과 달리 오일은 외부의 어떤 자극에도 변하지 않는 성질이 있어 효율적인 압력 전달에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다. 유압 실린더의 원리를 알면 굴삭기 운전은 비교적 간단하다. 유압을 보낼 부분과 방향을 결정하면 된다. 운전자의 오른쪽에 있는 기어를 좌우로 조작하면 버켓 실린더의 오일 방향이 결정되며 버켓을 오므렸다 놓을 수 있고 앞뒤로 조작하면 부음을 움직일 수 있다. 원리는 간단하지만 부음과 암, 버켓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은 어려운 일로 운전자의 숙련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운전자 왼쪽의 기어는 암을 관장하며 굽혔다 폈다를 조정한다. 좁은 공간에서 화물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지게차의 경우 지게의 등 부분에 장착된 실린더의 밑부분으로 유압유가 공급되면 실린더 속의 로드가 상승하면서 지게가 올라가게 된다. 반대로 실린더가 내려올 때는 위쪽에 또 다른 오일 유입구가 필요 없이 중력의 힘에 맡겨서 하향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연료 절약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유압의 힘은 중장비뿐 아니라 우리 생활 현장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데
그중 재미있는 곳이 폐차장이다. 자동차 한 대를 종이 접듯이 간단히 구겨버리는 이 폐차기의 원리도 유압의 힘을 이용하고 있다. 자동차를 공구로 파쇄하고 분해하던 예전 방식에서 벗어나 강력한 유압의 힘으로 눌러주면 쉽고 깔끔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진짜 이거 쇳덩어리들 아니에요, 선생님. 이 손새들이 이렇게 그냥 쥐포처럼 눌리는 거 보면은 간간히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야, 내가 저 안에 들어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소름 끼쳐요. 이 무서운 힘은 상부에 설치된 두 개의 유압 실린더에서 나오는데 각각 5톤씩 10톤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다. 시간이 갈수록 발전하는 유압의 힘에 의해 더 강해지고 편리해진 중장비들이 우리 앞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수도권 물류 중심지 인천항. 이른 아침부터 대규모 작업이 시작됐다. 지게차로 운반해 오는 것은 크롤러 크레인이라는 중장비에 장착될 부품이다. 부품의 크기부터 압도적인데 이미 크롤러 크레인의 끝에 달려있는 버켓도 사람과 비교해 어마어마한 크기. 오늘의 작업은 버켓 대신 원목 하용용인 그랩으로 교체해야 하는데 부품 하나 바꾸기 위해 인부 서너 명이 매달려 2시간 이상 작업해야 했다. 그 주인공은 무거운 화물을 운반하는 하역 중장비 크롤러 크레인으로 인천항의 장비는 205톤급 하버 크롤러 크레인이다. 새로 부착된 그랩의 무게만 2톤 이상. 버켓과 그랩 외에도 후크 등 여러 가지 부착품이 있어 하역할 내용물에 따라 적합한 것을 장착해서 사용한다. 거대한 크기 때문에 이동에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그 능력은 엄청나다. 용도에 따라 가지고 산물이나 사료 등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버켓을 부착해 가지고 약 10톤의 무게를 하역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다 보니 운전석도 장비의 높은 곳에 자리를 차지했다. 운전석이자 몸체는 중심을 맞추기 위해 중간쯤 높이인 15m의 위치. 이곳에서 팔을 최대한 뻗으면 지상 24m, 7층 높이까지 하역 작업을 할 수 있다. 오늘 크롤러 크레인이 할 작업은 해외에서 들어온 원목을 하역하는 일이다. 지금 인천 북항에는 2대의 크롤러 크레인이 가동 중이다. 한 대가 시간당 245톤의 원목을 운반할 수 있어 기존에 7일 걸리던 하역 작업을 3일이면 끝마칠 수 있을 정도로 작업 속도가 빨라졌다. 날로 늘어나는 물동량을 이 중장비의 우수한 작업 능력으로 효율적인 하역 작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규모는 커졌지만 크롤러 크레인의 작동 원리도 역시 유압 실린더. 하지만 그랩에는 특이점이 있다. 그랩의 집게 하나에 한 개씩 모두 2개의 실린더가 장착돼서 두 집게 상호작용을 통해 더 강한 힘을 내게 된다.
유압 장치가 발휘하는 이 강한 악력으로 무게뿐 아니라 잡기 까다로운 통나무를 한 번에 여러 개씩 움켜쥐는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크롤러 크레인의 크기와 높이뿐 아니라 작동 반경도 넓다 보니 주변 환경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운전석의 운전자는 늘 긴장하기 마련이다. 이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 있으니 장비 곳곳에 설치된 4대의 카메라. 운전석의 모니터가 운전자의 눈을 대신할 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와 작업의 세부적인 상황까지 알려준다.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밑에서 내가 직접 보는 거 보기도 하고 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두 가지 작업을 할 수 있으니까는 선명도가 있을 것, 작업의 안정성이 있죠. 크롤러 크레인의 무게와 크기가 엄청나다 보니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무게를 지탱해주는 균형기. 균형기에는 85톤이나 되는 콘크리트를 채워넣어 작업 중에 앞으로 쓰러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아주고 있다.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가 있어 중장비는 큰 힘을 유지하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같은 기능을 하지만 최소한으로 크기를 줄인 장비도 있다. 통나무가 빽빽이 쌓인 야적장의 좁은 통로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는 로그 그래플. 붐과 암과 그래플의 움직임으로 짐을 운반하는 것은 굴삭기나 크롤러 크레인과 비슷하다. 현장에서 발견한 또 다른 로그 그래플. 차체에 몸체가 없이 일반 트럭에 장착한 휴대용 중장비다. 회전 반경이 넓어 공간을 차지하는 몸체가 없어서 좁은 공간에서도 빠르게 작업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움직임이 빠르다 보니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쉽게 움직이고 작동도 비교적 간단하다. 이거는 저 그라브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 그래프를 움직이는 실린더 부분도 가벼워졌다. 하나의 실린더에 그래플의 두 날개가 연결돼서 한 번에 모아주고 풀어주며 빠르게 움직인다. 로그 그래플은 장비의 크기와 힘은 줄어든 대신 민첩성이 생겼고 운전자와의 교감은 커지면서 작업 속도와 능력은 배가 됐다. 힘들 때는 이 장비도 똑같은 기계라도 사람처럼 많이 움직이면은 사람하고 똑같이 피곤한 걸 느끼는 그런 걸 저도 똑같이 장비하고 느끼니까 이 장비도 쇠의 일부분이지만 나의 몸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 연료로 사용될 석탄산을 운반하는 중장비는 불도저다. 불도저는 흙이나 석탄 등을 밀어내거나 평평하게 고르는 역할을 하는 중장비다. 밀어붙이는 엄청난 힘 때문에 들소를 뜻하는 영어 불을 붙여 불도저라고 부르게 됐지만 정식 이름은 도저. 도저는 굴삭기와 달리 붐이나 암 등의 부분이 없이
삼날로 물체를 직접 밀어붙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고정된 삼날로 밀기만 하던 초기 모델에서 진보해 삼날이 좌우나 위아래, 앞뒤로 움직이는 모델들이 등장했다. 땅의 상태와 작업 내용에 따라 삽의 각도를 조절해서 사용한다. 삼날은 장비의 차체 폭에 따라 증가하는데 이 발전소에는 긴 폭의 굴삭기 4대가 활동 중이다. 그중 가장 큰 것은 삼날 폭이 7m인 불도저로 우리나라 최대 크기를 자랑한다. 탄이 많이 이렇게 쌓여있잖아요. 이걸 한 몇 대가 붙으면은 금방 막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옮길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면 이제 한 일이 표시가 많이 나잖아요. 그럼 좀 재미도 있고 해요. 거대한 삼날만큼 아무리 많은 양의 석탄 더미라도 이 불도저는 짧은 시간에 작업이 가능한 것이다. 불도저가 거대한 몸집에도 불구하고 험한 지형에서 움직이는 데에는 무한 궤도 바퀴가 큰 역할을 한다. 쇠로 된 작은 바퀴들을 돌려 큰 바퀴를 돌게 하는 무한 궤도의 원리를 적용했다. 무한 궤도는 무거운 중장비의 바퀴가 빠지는 것을 방지해 어떤 지형이든 올라가고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인데, 양쪽 무한 궤도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돌면 밀어내는 힘으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 무한 궤도는 200톤이 넘는 크롤러 크레인의 무게를 넓은 면적에 분산해 이동할 수 있게 하고, 불도저에 적용돼 흙을 운반하는 동시에 땅을 평평하게 고르는 작업까지 해낸다. 무한 궤도는 거대한 중장비를 달리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흙을 밀어내는 데만 사용되던 불도저. 이 불도저가 진화한 것이 필로우더다. 필로우더는 흙이나 자재를 운반용 덤프 차량에 옮겨 담거나 내리는 장비다. 필로우더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자랑거리는 흙을 신속하게 퍼담아 트럭에 운반하는 빠른 몸놀림. 필로우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재를 퍼담아 옮기는 버켓인데, 그 버켓 역시 유압 실린더로 움직인다. 단순히 미는 동작의 불도저에서 흙을 밀거나 퍼담는 동작으로까지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유압 원리는 작업 환경의 필요에 따라 하나하나 그 기능이 추가되고 발전되어 왔다. 또 하나의 특징은 차체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따로 회전축이 있어 몸통이 분리된다는 것. 이 덕분에 차체가 날렵하게 움직이며 이동 작업을 빠르게 해낼 수 있다. 거대한 휠로더와 달리 기능은 똑같지만 몸집이 작은 것이 스키드로더다. 작고 가벼워 소규모의 공사 현장에서 쓰이기도 하고, 양쪽 바퀴의 회전 방향을 각기 다르게 할 수 있어 360도 회전도 가능하다. 크기에 따라 쓰이는 현장은 다르지만 로더는 가장 기동성 있는 중장비로 건설 현장에서 맹활약 중이다. 중장비의 대표 주자 굴삭기.
그만큼 굴삭기는 쓰임도 기능도 다양한데 버켓의 방향에 따라서 구분되기도 한다. 이 장비는 이제 굴삭기에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가 나눠지는 것 중에 지금까지 많이 앞에서 보신 거는 이제 백호 굴삭기고요. 요거는 이제 프로토 셔벨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기존의 백호 굴삭기하고 다르게 이거는 이렇게 밀 때에 큰 힘을 발휘하고요. 백호 굴삭기는 당기는 때 큰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거는 이 장비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이 바텀이 이제 벌어져서 이제 덤프하는 이제 좀 특이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버켓의 바닥이 위로 향한 프론트 서블형은 차체보다 높은 곳으로 퍼올리기에 좋고 반대 방향엔 백홀보다 힘이 강해 센 힘이 필요한 광산에서 사용되는 초대형 굴삭기에 적용되고 있다. 이렇게 굴삭기는 다양한 쓰임을 자랑하는데 굴삭기의 변신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철거 작업이 한창인 동대문 운동장. 파쇄 작업이 대부분인 이곳에 굴삭기가 등장했다. 굴삭기의 버켓을 제거하고 다른 기능을 가진 부착 장비로 교환하면 또 다른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굴삭기에 고정식 크러스를 부착하면 콘크리트를 단숨에 부셔뜨리는 강력한 파쇄 장비로 변신한다. 고정된 단단한 집게턱은 무엇이든 분사할 뿐 아니라 깨진 콘크리트 속에서 철근을 뽑아내 정리까지 할 수 있어 철근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굴삭기 끝부분에 회전식 크러쉬를 장착하면 고정된 건물을 부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좌우 360도 회전이 가능해 벽이나 계단 등을 물고 피프로 뜯어낸다. 가로나 세로로 된 다양한 각도의 대상물을 해체하는 데 유용하다. 철거 현장에 맞는 해결사, 굴삭기에 장착한 다양한 파쇄 장비의 원리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 쓰임이 많은 것이 회전식 크러셔. 쉽고 빠르게 회전하는 것이 핵심 기술인데 유압의 힘으로 어떻게 중장비의 회전까지 가능한 것일까? 모터를 통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실린더처럼 A포트, B포트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A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모터가 이제 정회전이 되면서 그 연결된 샤프트에 의해서 피니언 기어가 돌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 암이나 바디 쪽이 회전이 하는 원리가 되고요. 반대 B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이 되는 거고요. 그런 원리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압식 회전 모터는 크롤러 크레인의 그래뿐 아니라 회전 운동을 하는 모든 중장비의 부착 장비에 적용되고 있어 그 쓰임새가 날로 늘어나고 있다. 굴삭기 부착품 중 철근을 전문으로 절단하는 것을 시어라고 부른다.
단숨에 철근을 끊어내도록 강하고 육중한 칼날이 생명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절단과 파쇄의 기능을 함께하는 복합식 크러셔도 있다. 턱 아랫부분은 철근을 자르는 칼날이, 윗부분은 콘크리트를 파쇄하는 톱니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기존의 부착품들과는 전혀 다른 생김새의 색다른 장비가 눈에 띈다. 브레이커라는 이름의 이 장비는 굴삭기에 부착해서 파쇄 기능을 한다. 몸체에 큰 송곳 모양의 쇠붙이가 결합된 형태다. 주로 쓰이는 곳은 암석 채취 현장. 굴삭기 앞부분에 장착한 브레이커를 돌이나 안반에 직접 대고 두들겨서 부수는 타격형 장비다. 과거 발파 작업으로 진행된 암석 채취 현장에 비해 그 안전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브레이커의 작동에는 유압의 힘에 또 하나의 힘이 추가된다. 보통 타격력은 이제 피스톤의 상부에서 유압이 공급되면서 그 유압의 힘에 의해서 1차적으로 타격력이 되고요. 2차적으로는 이제 피스톤 상부에 가스 챔버가 있어서 챔버 안에 질소가스를 보충하게 됩니다. 보충을 했다가 나중에 피스톤이 상승되면은 압력이 상승이 되게 되죠. 힘이 조합이 돼가지고 타격력을 이제 향상시키는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유압의 힘에 질소가스 폭발이 더해져 그 연속된 힘으로 암석을 부수는 것이다. 용도에 따라서 세분화되고 계속 개발되고 있는 굴삭기. 이 정도면 대부분의 공사 현장의 만능 해결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부수거나 옮기는 기능뿐 아니라 흩어진 것을 끌어모아 제 몫을 하는 중장비도 있다. 바로 스크랩 그래플. 끌어모은다는 뜻의 스크랩과 잡는다는 뜻의 그래플. 이 두 단어가 만나 탄생한 이름이다. 스크랩 그래플은 고철이나 폐지 등 폐기물 등을 모아 담는 것이 주 기능으로 주로 재활용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다. 그래플의 집게가 6갈래로 갈라지는 모양이 마치 오렌지 껍질을 벗겨놓은 듯하다고 편하게 오렌지 그래플이라고도 불린다. 이 스크랩 그래플은 일반 중장비와 같이 붐과 암을 움직이는데 유압 실린더를 사용하는 것은 동일하다. 그러나 스크랩 그래플의 집게 조각들이 빠르게 닫히고 열리는 데에도 역시 유압의 힘이 작용한다. 각 조각 내부에 한 개 유압 실린더가 개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각 조각들에 연결된 실린더에 의해 닫히고 열리는 동작을 하고 회전 모터를 통해 그래플 자체가 회전을 한다. 이러한 그래플의 다양한 동작은 각종 재료들을 손쉽게 옮기기에 적합하다. 이 어태치먼트의 작동 원리는 내부에 장착된 실린더의 두 개의 관을 통해서 한쪽 이쪽 방향으로 기름이 흐를 때 실린더를 밀어줘서 그래플이 이제 닫혀서 물건을 집을 때 동작을 하게 되고, 반대로 잡은 물건을 놓을 때는 반대쪽으로 흐름을 통해서 잡았던 물건을 내려놓게 됩니다. 실제 이제 그 끝점에서 걸리는 힘은 한 1톤 이상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크랩 그래플의 또 하나의 특징은 굴삭기와 같은 거대한 몸체가 없이 지지대와 그래플 부분만 장착하면
일반 트럭도 중장비로 변신해서 좁은 공간에서도 활약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전기 공사 등 높은 곳의 작업에 많이 사용되는 고가 차량. 이 또한 유압 실린더로 확장되는 붐대 등의 장비를 일반 트럭에 장착해서 사용이 가능하다. 트럭에 장착해 좁은 공간에서도 큰 효과를 내는 로그 그래플도 같은 원리다. 지난 5월 한국의 한 기업이 외국인 바이어들을 초대해 우리 중장비 기술의 현주소를 알리는 중장비 쇼를 열었다. 다양한 기능의 중장비들이 함께 추는 군무는 강한 힘과 세밀한 조작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다.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손꼽히는 중장비 제조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나라로 중장비 수출에서도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이제 중장비는 건설 현장에서의 역할뿐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산업능력 대표 주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날이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 중장비 기술은 새로운 작업 시스템을 낳고 있다. 먼저 운전자 없이도 작업이 가능한 원격 무인 조종 시스템이 개발돼서 시험 단계에 들어갔는데 무선 조종기를 통해 운전하면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이나 위험한 곳에서의 작업도 쉽게 해결할 수 있게 된다. 장비 스스로 자신의 상태를 진단하는 것은 물론 유압력을 조절해 연료 절감과 천연 연료로 작동하는 친환경 중장비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리고 장비가 일하고 있는 곳의 위치를 찾는 GPS 위성 추적 시스템도 개발 중이다. 위성 추적을 통해 먼 곳에서도 현장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작업 명령을 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척에 의해서 그 지역 형상이 입력이 됩니다. 그 데이터 값을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장비가 있는 위치 시스템을 GPS나 아니면 보조 활용되는 위치 추적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자기가 형에 있는 위치가 설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설정에서 자기가 위치해 있는 몇 메다 높이에까지 계속 불삭을 해라는 이런 명령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입력된 데이터 값하고 위치 값하고 그걸 이제 환산을 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수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지난 5월 중국의 스촨성 지진 피해 현장. 쓰러진 건물의 잔해를 치우는 작업은 사람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콘크리트 더미 속에 파묻힌 사람을 구조대가 끌어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긴급 투입된 중장비들이 사람의 힘을 대신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했다. 일제히 환호성을 올립니다. 각종 재해 현장에 출동해 사람을 구하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는 중장비의 모습은 이제 낯선 것이 아니다.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력한 힘을 향한 인간의 열망으로 탄생한 중장비.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은 그 힘이 이제 인간을 위해 최대로 발휘되고 있다. 그리고 이 중장비의 힘은 인류의 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다.